자, 월요일 10학년 한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일제강점기를 배울 거예요. 일제강점기. 우리 지난 시간에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강제합병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약 36년간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 있게 되는데 1910년부터 45년까지 약 36년간 일본한테 식민 통치를 당하게 돼요. 이 식민 통치 기간 동안에 일본이 우리에게 어떠한 식민 통치를 행했고 어떠한 불법을 저질렀고 또 거기에 우리 이제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어떻게 대항했는지, 어떻게 우리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운동들을 했는지를 전체적으로 좀 볼 거예요. 그 첫 번째를 보기 전에 먼저 일제강점기를 총 3개의 시대 구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3개의 시대 구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1910년대와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와 40년대. 그래서 총 3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1910년대는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이에요. 무단통치라고 합니다. 무단통치. 이따 다시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은, 나라를 강제 병합했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다 동의를 구한 게 아니야. 나라를 뺏는 걸 우리한테 동의를 구한 게 아니라고. 그냥 강제로 애들이 뺏어다 버리니까 강제로 일본 애들이 힘으로 누르면서 자기네 편으로 만들고 아니면 폭력을 써서 아무 말 못하게 하던 그러한 시절을 무단통치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 오늘 좀 배우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20년대는 문화통치라고 불러요. 문화통치. 자, 이 문화통치가 되는 계기가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 때문인데, 이 3.1운동을 계기로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는데, 이 문화통치라고 해서 일본 애들이 그럼 착해져서 우리나라 이렇게 뭐 감싸주고 막 이랬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일단은 기만했어요. 왜 기만인 건지는 또 다음 수업 때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친일파를 양성하기 시작해. 문화통치. 일본의 사상을 배우게 만드는 거야. 일본을 따라가게 만들고. 알겠죠? 그래서 이 20년대도 우리가 다음 수업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배울 때예요. 내용이 가장 많아요. 10년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30년대 초반쯤 되면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요. 어디냐? 중국과 미국 할 거 없이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자, 우리나라를 이제 민족성을 아예 없애는 거야. 민족 말살 통치. 그래서 완전한 일본의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려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시대 부분을 나눠서 우리가 수업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무단통치 시기에 일본은 어떠한 식민 정책을 펼쳤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떠한 수탈을 했는지, 뭘 뺏어갔는지 오늘 좀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먼저 조선 총독부를 세웁니다. 여기 보이죠? 조선 총독부.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1905년에 외교권이 뺏기고 나서 우리나라에 설치한 게 있었어요. 일본 애들이. 그게 바로 뭐냐면 통감부예요. 통감부. 우리나라의 외교를 담당했던 곳이야. 근데 이제 아예 나라 자체를 뺏겼잖아. 그러니까 조선을 대신하는 총독부, 조선을 다스리는 거.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알겠죠? 그래서 조선 총독을 세워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총독의 자리에 군인들을 임명했다라는 건데,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싸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나라를 통치하려는 목적이 강압적 통치였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중추원이라는 걸 설치해서, 그래도 대한제국이었던 나라인데 일본이 대신 통치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조선 사람을 이 정치에 끌어들여서 같이 해야 되잖아. 그래야 모양새도 좋고. 그래서 그냥 이름만 만든 거예요. 중추원이라는 걸 설치해서 총독의 자문기구, 신일 매국노로 구성. 그래서 한국인의 정치 참여 위장. 자,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식민지화 했단 말이야. 식민지화 했으면은 아예 나라를 없앤 거잖아. 그렇지만
이 나라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억압만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생기지 않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만 만든 건데 실제로는 이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들이 구성돼가지고 일본 애들 하는 거에 와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선동기관이지 이게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곳은 아니었어. 일본의 통치를 오히려 여론조사, 여론 편성하는 그런 나쁜 곳이었죠. 어쨌든 조선 총독부가 세워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일제강점기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총독부 업무는 심지어 1900년대 김영삼 정부 때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이 45년 했잖아. 45년에 광복을 하고 나서도 90년대까지 이 총독부 건물이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라가 이제 우리가 광복하고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60년대 하고 난 이후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여기를 그렇게 찾아왔었대. 우리한테는 치욕의 장소인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이 무단 통치를 했다고 하는데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들로 강압적으로 통치했나를 좀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헌병경찰제를 봐야 돼요. 헌병경찰제. 자, 경찰이면 경찰이고 헌병이면 헌병이지 헌병경찰은 뭐야? 자, 무슨 말이냐면 그냥 거의 군대라는 거야. 군대. 군인으로 우리나라의 치안이나 이런 걸 유지시켰다는 건데 경찰보다 더 센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헌병경찰제의 주된 그 임무가 뭐냐면 한국인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데에 초점이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경찰과는 다른 거야. 지금의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고 시민들을 도와주는 목적이라면 이 헌병경찰들은 군대를 주둔시켜서 군인이 경찰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야. 통제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이 뭐냐면 직결처분권이에요. 직결처분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다가 얘가 잘못을 했건 안 했건 어쨌든 조선인이면 직결 그 자리에서 이 헌병경찰이 죽이거나 아니면 벌을 주거나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인권이라는 게 존중되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태형이 뭔지 여기 우리 잠깐 사진에 나오는데 조선 태형령. 조선인은 태형을 맞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헌병경찰이 지도하는 애가 저 독립운동하는 애 같아. 그럼 잡아다가 그 자리에서 태형을 때리는 거야. 완전 반인륜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라 군인들이 깔리면서 우리를 억압하니까 사람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무단 통치 시기에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어요. 거기에 가장 이 나쁜 놈들이 이랬던 게 뭐냐면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가뜩이나 군인들이 경찰이랍시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태형 때리고 억압하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교사와 공무원들도 칼을 차고 군복을 입고 수업을 하는 거야. 아니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인데 동사무소 공무원인데 칼 차고 있어. 그러면 가서 제대로 일본의 정치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무서운데 그 칼을 써. 수업 시간에도 일본에 대해서 막 가르치는데 우리 애들이 여긴 조선이에요 이런 말 할 수 있어 없어? 교사가 칼 차고 있는데 만약에 너네가 이제 평소대로 선생님의 말에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래봐.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칼을 차고 있어. 대답을 하겠죠. 근데 절대 너네를 협박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이 일본 애들이 강압적인 분위기로 조선 사람들을 통제했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오늘 선생님이 이제 12학년이랑 지금 남한산성을 가고 있어가지고 미리 영상을 찍어 올려서 좀 빠르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수업을 빨리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거 이해하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만 보여지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아예 조선인들의 입과 귀를 막아버렸어요. 입과 귀를 막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했다라는 소리예요. 억압. 이게 뭐냐면 언론, 지금의 신문사,
신문사가 우리나라 언제 많이 만들어졌냐면 이제 개항 이후에 여러 신문사들이 만들어져요. 한성중보부터 시작해서 대한매일신부, 제국신문, 뭐 황성신문 뭐 이런 신문사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신문사들이 만들어지는 내용은 교과서 145쪽을 읽으세요. 어쨌든 신문사가 만들어지면서 세계의 다양한 정세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상황들을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빠르게 알려줄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걸 할 수 없게 없앴어요. 출판 금지. 출판 금지. 그리고 집회도 할 수 없게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 통치하면서 부당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처럼 뭘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막아버려. 그리고 개몽단체 해산.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신민회죠.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죠. 입과 귀를. 입도 막아버리고 눈도 막아버리고 귀도 막아버렸다. 다 막아버리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군인들로 강제적으로 하고 사람들한테 칼치해서 공포 분위기 만든 다음에 눈과 귀, 입 다 막아버린 거야. 거기다 더 하나 우리 그 애국개몽 단체가 왜 우리 학교를 만들고 회사를 설립해서 했었냐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깨우치고 힘을 길러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일본 애들 그 반대로 머리가 똑똑해지면 안 된다. 이 국민들 일만 할 수 있게 돼야 된다. 노동력만 있어야 돼. 그래서 우민화 교육이라는 걸 해서 고등교육은 할 수 없게 한 거야. 대학을 못 가게 하고 뭐 수학이나 과학 뭐 이런 어려운 학문들을 못 배우게 하고 그냥 실용적인 교육, 실업적인 기계 만지고 기계 닦고 이런 일반적인 교육만 실시할 수 있게 하면서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억압하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무단통치 시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무단통치 시기의 일본의 식민정책이었어요. 근데 이것만 하면 그나마 그래도 이것만 해도 완전 나쁜 새끼들이지. 근데 여기에 더 하나. 이제 우리나라 뺏었잖아. 우리나라 일본 거 만들었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뭔가를 가져가야겠죠. 자, 1910년대는 바로 땅을 가져가기 시작해요. 땅. 우리나라가 강제합병 되고 1910년대부터 이제 일본 애들한테 수많은 땅을 빼앗겨요. 그 땅을 빼앗겼던 게 바로 뭐냐면 이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명분에 있었던 행사예요, 행사. 이 토지조사 사업이 뭐냐면 자, 목적은 우리 기억할 거야. 근대적 토지 소유를 하기 위해 광물개혁 때 대한제국이 만들어진 고정이 지계를 발급하면서 이미 다 했던 거잖아. 토지조사 사업하고. 근데 일본 애들이 그거 별로 실효가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근대적으로 너네가 토지를 갖고 있을 수 있게 우리가 다시 조사해 줄게.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말이 다시 조사해 준다는 거지. 말이 그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근대적인 토지 소유를 해주겠다고 하는 거지. 실상은 식민 통치를 할 수 있는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기 가장 좋은 건 일단 땅이야. 땅. 그래서 땅도 다 뺐고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땅을 가질 수 있게 만들려고 했던 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시하냐? 자, 너네가 땅을 누가 갖고 있는지 이 땅이 너네 땅인지 증거를 먼저 내자. 너네가 먼저 신고하면 우리가 그거를 판단해 줄게. 그래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해진 기간 자체도 되게 짧아. 거기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려면 신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들과 뭔가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글을 모르는 농민들은 할 수 없는 내용이야. 준비할 수 없는 서류들이야. 그러니까 서류 준비도 못하고 미비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 기간도 짧아가지고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야. 그러면 그 땅들은 무신고 처리가 되어서 빈 땅이 되어버리고 그런 빈 땅들은 바로 총독부가 갖게 돼요. 총독부가 갖게 되고 그 가진 땅을 다시 총독부는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그 땅을 일본 사람들한테 넘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게 된 거야. 그러면 땅을 뺏긴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하냐?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 땅이라고 증명을 못했어. 그래서 그 땅을 뺏겼어, 동척에. 근데 그 땅을 일본인이 샀어. 그러면 일본인이 우리나라한테 소작을 시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작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원래 내 땅이었는데 일본 내 땅이 되면서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조선 총독부에 세금도 내면서 일본 사람한테도 땅세를 내야 되는
이중적인 구조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나라 대다수의 농민들이 화전민이 되거나 만주와 연해주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도지방이 간도나 연해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아지는 지금의 조선족이 생겨나게 되는 거의 배경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땅만 뺏어갔으면 다행이지. 땅만 뺏어가지 않았어요. 여기 이제 나오는 거 여기서 세 가지만 할게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바로 이 회사령이에요. 그 다음에 어업령, 광업령인데 이 회사령만 가장 기억을 잘하고 있으면 되는데, 자,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땅까지 다 뺏어갔어. 근데 이제 땅만 뺏어가면 안 돼. 이제 회사도 일본 회사로 해서 일본 땅에서 우리나라한테 싸게 팔고 막 이런 짓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늘렸던 이유가 뭐냐면, 자, 일본 땅에서 생산한 물건들을 식민지에다 비싸게 팔고, 그 다음에 식민지에서 원료를 싸게 가져와서 일본의 산업을 올리는 게 이게 식민지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걸 하려면 여기다도 일본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일본 내 산업이 뛰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식민지에다 회사 만들면 안 되니까 일단은 일본의 힘이 커질 때까지는 함부로 회사를 아무도 못 만들게 하는 거야. 일본이 와서 지금 회사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도 함부로 회사를 못 만들게 하려고 회사령을 해서 허가제로 바꾼 거야. 조선 총독이 이거 허가해줄게. 이건 세워. 이건 안 돼. 일본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일본이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게 회사령이에요. 이 회사령은 20년대에 또 등장해요. 그때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땅까지 아니라 뭐 다 가져요. 회사도 가져가고 어업령도 가져가고 광업령도 가져가고 뭐 임야에 뭐 다 가져가요. 자, 우리 무단 통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뺏으면서 이제 나라라는 게 없어졌죠. 대한제국이 없어지니까 본격적으로 자기신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땅이고 뭐고 다 뺏어가고 애들한테 폭력 쓰고 너네 얘기하지 마. 아예 조선을 억압하고 통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알겠죠? 이렇게 한 10몇 년을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계속해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저항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 수업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남한산성 가느라고 녹화로 이렇게 방송했는데 여러분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금 정리해서 자기평가서 작성한 다음에 카페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한 영상이 그 수업 자료 영상이 카페에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미리 보고 왔었을 텐데 안 보고 왔으면 수업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